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민주당은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미적거리고 있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근교의 계곡과 물놀이장에는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대구 중심가에서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진골목을 소개합니다. 이마호 주변 어민들이 이마호 외래어종 공동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동호와 이마호 사이 도수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찬반 검토위가 제안한 폐지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새누리당은 당내 폐지 반대의 벽에 부딪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부 회의에서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는 정치 쇄신의 상징으로 공천 폐지를 약속해놓고는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을 한 정당에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책임 정당으로서 위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 또 국민들에게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공천제 폐지돼서 반대 의견을 내신다 하더라도 일단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공천제 폐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오늘도 낮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인근의 계곡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고 차가운 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팔공산 수태골. 돗자리를 펼 수 있는 계곡 옆 공간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계곡물에 몸을 맡긴 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처럼 도심 속 열기를 피한 어른들도 자연바람을 즐기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냥 발만 담궈도 시원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좋네요. 너무 편하죠. 가까운 거리라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형형색색의 튜브로 물든 도심 속 물놀이장.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그야말로 물반 사람 반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뜨거운 여름이 오히려 반가운 듯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교실은 찜통 같았는데 여기 물놀이하니까 많이 시원해요. 어른도 애들이나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가마솥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심과 인근 계곡에는 더위 탈출을 시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의 수출은 조금 줄었지만 경북은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34억 700만 달러, 경북은 8% 늘어난 26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수출이 13% 늘었지만 섬유 수출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100%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중국과 멕시코 수출이 늘었고 경북은 미국과 베트남 수출이 늘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분포했던 적조띠가 육지 쪽으로 밀려와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적조 발생 해역을 조사한 결과 포항시 남구 구룡포와 장기면 앞바다에서 3마일쯤 떨어져 있던 적조가 바람과 해류를 타고 육지 쪽으로 0.5마일까지 밀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가 곧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양식 어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골목길을 가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가 초행길이라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 한 서울 청년. 거기서 바로 이렇게 종로 끝으로 나가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는 또 찾게 돼가지고 거기 보고 또 이렇게 오게 됐죠. 김용 씨가 찾고 있었던 건 대구의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진골목이었습니다. 진골목은 중앙로에 있는 옛 중앙시네마 건물 뒤편부터 시작해서 약전골목과 종로의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00m 남짓한 좁은 골목입니다. 진골목이라는 이름은 길다라는 말의 경상도식 표현, 질다에서 비롯됐습니다. 후기 조선시대 때만 해도 경상 감영 옆을 지나 대구역 앞까지 이어져 당시는 정말 긴 골목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 최고 부자였던 서병국을 비롯해 달성 서씨 집성촌이었고 호롱 창시자 이원만 회장 등 부자들이 살던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진골목은 대구의 문화, 재정, 모든 것 여기 다 종합이 됐어요. 아주 번화가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큰 저택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지만 일부가 남아 유명 식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도 진골목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62년 동안 소아과 의원으로 쓰였고 병원이 귀하던 시절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여럿 살려내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시화에 묻혀 20-30년 동안 잊혀졌던 진골목이 최근 들어 옛 추억을 찾아 모이는 이가 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찻집 미도다방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주 그야말로 참 역사적인 그런 골목이고 지금 아마 70대 이상, 80대까지는 거의 다 진골목에 대해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만남의 장소였던 곳에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몸에 좋은 향기도 나면서 분위기도 색다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낡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진골목에서 온고이 지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방패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경주에 건설 중인 양성자 가속기가 지난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속기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기념식도 없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사정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 빛 속도의 43%인 초당 13만 킬로미터로 12경개의 양성자를 가속해 원자핵을 쪼개면 신물질 개발과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됩니다. 연말까지 900건의 연구를 수행하며 최대 2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역사적인 가동을 했지만 변변한 기념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갖다가 놓고 저희가 이제
준공식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이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공식 없이 타이어가 파손될 정도로 마당에는 날카로운 돌투성입니다. 찢어진 그물망 사이로 거대한 임시 야적장 돌무더기가 드러나고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또 연구를 계속 일과 시간 넘게 계속 하기 때문에 주위에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당초 작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담키로 했던 1,836억 원은 모두 투입돼 건물이 완공된 반면에 경주시 몫인 1,182억 원 중 225억 원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이온빔 영구동 등 4개 건물과 마당 포장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정부와 경주시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할 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던 경주시가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구 경영진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캐프 상주공장 직원 350여 명이 신임 경영진이 회사로 출입하기 위해 경비용역 50명과 경찰 인력을 배치시킨 데 반발해 규탄 대회를 갖고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신임 경영진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지난 5월 임시주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기존 경영진은 임시주총이 불법적이었다며 주총 무효와 새 임원진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동호와 임하호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하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어민들, 물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자원 공사,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임하호로 들어갑니다. 어망을 건져 올리자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잡힌 물고기 대부분은 토종 물고기입니다. 강준치, 가물치, 거리라는 겁니다. 거리. 20년 이상 고기를 잡아도 어느 사람이라도 배스 물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새삼스럽게 강바닥을 훑은 이유는 안동 임하호 터널 연결 공사 때문입니다. 임하호 어민들은 터널이 연결되면 안동호에서 서식 중인 외래어종이 임하호로 넘어와 생태계 파괴와 함께 어민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10년 전 시행한 생태환경조사에서 외래어종 서식을 확인했던 수공 측은 어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어류조사를 폈지만 외래어종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수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어민들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공사가 시급하다는 수공 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적인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3호선 운영 인력 19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여 명이 응시한 이번 공개 채용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12명과 고졸 기능인 6명을 포함해 사무직 25명, 차량 검수직 65명 등 모두 198명이 뽑혔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부터 6주간 교육을 받은 뒤 3호선 운영에 투입됩니다. 냉동제품 보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에 내려졌던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구청의 행정처분을 심리한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다른 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대형 유통업체의 잘못된 판매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6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서석고 고현준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개인전 경기 결승전에서 광주 서석고 고현준 선수는 마산 가포고의 이현재 선수를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거두어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전에 이어 내일은 단체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2시 10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관리한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 49곳을 점검한 결과 대구에서 3개 병원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경찰청은 이들 병원을 방문해 관리대장을 압수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정보 부족 등으로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보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원인 미상의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서 환경오염 피해 보상 기금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조득환 박사는 대경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는 올해 말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도시재생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지역을 찾아 창조적인 신규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후 수립하게 될 전략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인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고 재생사업 예산도 대구시가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오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수도 공급이 잠시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 11시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면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등 800여 세대에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단수가 됐습니다. 경산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이음새가 벌어져 물이 샜다며 오후 5시에 복구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